안녕하세요. 꿈꾸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노션으로 수업 준비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2학기부터는 거의 100% 수업 준비를 노션에 저장하고 준비를 하고 화면 공유를 해서 학생들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에서 모두 자료를 저장한 것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수업 준비를 따로 하고 그것을 따로 PPT나 자료로 제작한 다음에 수업하는 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션에서 수업 준비와 수업 자료 만드는 것을 하고 그거 자체 그대로 수업에 활용했다가 또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노션으로 주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나 웹사이트 링크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그것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적극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추석 연휴 끝나고 수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그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터링을 통해서 2학년 수업 2학기 내용을 지금 모아두었는데요. 보시다시피 2학기 1과 수업이 시작할 때부터 쭉 그동안 계속해서 노션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는 수업 준비를 실제로 해볼 예정인데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저는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주로 전에 했던 수업을 복제해서 사용을 하고요. 복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전에 기존에 있었던 수업에서 왼쪽에 점 6개 버튼을 누르면 복제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복제를 클릭하면 방금 선택했던 수업이 사본으로 그냥 바로 복사가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전 내용의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넣어서 수정해서 활용하곤 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하나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지난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비슷하게 가면서도 이번 내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용을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삭제하고 그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날짜를 표시했고요. 수업 자료는 노션과 유튜브 영상 그리고 패들렛의 학생들이 올리는 활동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도에 따라서 어떤 반은 온라인으로 어떤 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고요. 선택하는 방법은 선택하면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 옵션이 있어서 바로 선택할 수 있고 생성할 때는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한다면 이렇게 글씨를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새롭게 생성이 하나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려와서 온라인 수업할 때는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하면 바로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두었고요. 그리고 로그인한 다음에 바로 입력해야 되는 수업 제목 같은 것도 오른쪽에 입력 내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 만들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 수업 개설하는 화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 접속할 때 학생들이 완벽하게 들어올 때까지 약간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노션 화면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오늘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띄워두고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뮤직을 통해서 좀 딱딱하지 않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은 잔잔하거나 약간 밝은 느낌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섞어서 이렇게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수업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틀어주고 있고요.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학습지 파일을 실제 수업에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이나 여기서 이제 켤 때도 만약에 폴더로 들어가야 되면 제가 그 해당 수업 폴더를 찾아서 따로 들어가서 또 그 해당 과에 해당하는 그 폴더까지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게 조금 귀찮은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냥 노션 페이지에 한글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따로 그 파일 폴더 찾으러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클릭해서 여기서 임시 파일로 나온 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다운로드해서 삭제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을 바로 넣는 방법은 슬래시를 누르고 파일을 검색해서 선택을 하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이렇게 대화창이 나오고요. 2학년 2학기 3과 수업으로 들어가서 3과 학습지를 미리 이렇게 열기를 해두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클릭해서 수업 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수업 수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코로나 상황 되기 전까지는 따로 수업 관련 수첩이 있어서 거기에 뭐 단어 시험이라든지 그날 꼭 해야 되는 것들 진도 표시 같은 걸 해놨는데요. 이제 노션을 활용하고부터는 따로 노트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노션 페이지 안에 잘 적어두면 다음 시간에도 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행평가로 하고 있는 단어시험 미응시자 학생을 제가 꼭 챙겨서 등교하는 날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다른 곳에 적어 놓는 것보다 이렇게 반별로 정리해서 클릭하면 나올 수 있게 해놓으면 미응시자 기록한 내용을 빨리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따로 뭐 수첩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이 페이지 안에 그대로 적어놓고 이 다음 수업에도 혹시 안 본 학생이 있으면 이 페이지를 복제해서 그냥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료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달 사항도 이렇게 크게 적어놔서 학생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제가 평소에 하는 수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평범하고 볼 게 없는 수업이지만 노션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수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올해 2학기부터 새롭게 도전한 내용이 있다면 1학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제가 만든 영상을 중심으로 내용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2학기 때부터는 조금 용기를 내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전제하에 조금씩 협동 수업을 예전에 제가 복직하기 전에 주로 했었던 협동 수업을 다시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한 반 안에 수준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다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도 조금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업 방식이 협동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협동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제가 평소에 찍고 있는 수업 영상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문장 한 문장 뜯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생님이 만든 수업 영상에 접근해서 필요한 부분만 열심히 더 듣고 또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다시 들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은 양을 다루지 않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협동 수업을 통해서 저는 수업 시간 중간에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문장을 하나 읽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는 수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핵심적인 질문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그걸 같이 해결해 보게 하고 그리고 같이 답을 맞추고 정리하는 식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프린트를 보시면 조금 더 어떤 수업인지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3과 수업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 자료를 만들 때는 먼저 아예 학습지 만들면서 동시에 정답 파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학생들에게 정답을 공유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선생님과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 답까지 드리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답이 함께 적혀 있는 프린트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이 답이 되는 부분을 흰색으로 바꾸어 준 다음에 다시 저장하기를 해서 학생용 프린트를 만드는 편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일단 학생들이 한 줄 한 줄 다 읽지 않아도 여기 이 교과서의 본문의 주요 내용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확인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교과서에 원래 있는 질문과 그리고 제가 가끔 추가하기도 하는 질문들로 오른쪽에 읽기 중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을 먼저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왼쪽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충분히 활용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학생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게 유도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조별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영어 학습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그래도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래도 답을 찾아보려는 그런 반응을 좀 보였고 또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대로 본인이 파악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조금 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를 먼저 노션에 넣어 볼 건데요. 사실 한글 파일을 그냥 켠 상태로 문제를 소개하고 답을 색깔을 바꿔서 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노션의 장점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문제와 답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PPT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PPT는 슬라이드를 따로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지 제작과 PPT 제작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노션에서는 화면을 크게 띄워줄 수 있는데 그 화면 자체를 만드는 걸 그냥 학습지에서 스크린샷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지를 그냥 제가 한번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하고 저는 그림판이 편해서 여전히 그림판을 사용해서 캡처한 것을 붙여넣기 하고 있는데요. 자, 원래였다면 뭐 PPT에 넣거나 하시려면 이 부분을 뭐 이미지로 저장하기 등을 통해서 일단 한번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노션에 넣을 때는 그냥 캡처한 화면에서 이렇게 잘라내기 그 상태에서 이미지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노션에서 Ctrl V를 눌러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너무 글씨가 작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학생들에게 공유할 때는 이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잡고 이렇게 눌려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학생들이 화면에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화면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는 따로 느리지 않아도 충분히 커서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글 파일에서 한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답을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용이하게 노션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시 아까 답으로 만들어놨던 파일을 캡처해서 그 부분을 역시 붙여넣기 한 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복사하기 버튼만 눌러서 이걸 다시 붙여넣기만 하면 손쉽게 답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크기도 역시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먼저 이렇게 문제를 가린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무슨 문제인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될 것 같으시면 앞부분에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는지 살짝 메모를 해두시면 쉽게 그 문제가 뭔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답은 오른쪽에 있고요. 네, 이렇게 앞부분에 그 읽기 중 문제로 워밍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눈치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어법과 어휘 문제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싶었거나 아니면 유의해야 하는 어법 어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가장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기억을 또 나중에 잘 하게 되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문장을 읽다가 얘기를 해도 잘 집중을 안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문제로 나와 있으면 어쨌든 고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과서도 펼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일단 답만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외의 질문으로 정답이 이건 거 너무 잘했고 그러면 왜 정답이 그건지 한번 설명을 해줘 보겠니? 라는 질문을 따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되더라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어법 문제 2개와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역시 화면 캡처해서 노션에 바로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 스크린 누르고 그림판에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복사하기만 해서 노션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하고 역시 토글 기능으로 감출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나중에 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토글 기능은 사실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험 공부나 이런 걸 할 때 여기에 이제 핵심 단어를 적어 놓고 뭔지 자기가 백지 같은 데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는데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점을 착안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완성되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사실 이 토글을 실제로 그냥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엔터키를 눌러서 한번 해보면 오른쪽 뾰족하게 튀어나온 꺽쇠 버튼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토글이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어법 사항을 예를 들어 have와 having 중에 모르는 문제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글씨체를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글자 색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체 배경색을 바꿔주는 방법 중에 유용한 것은 일단 한글에서처럼 똑같이 컨트롤 A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여기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진한 글씨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배경색을 바꾸는 것도 마우스를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한 칸 띄고 슬래시 버튼을 누르고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하면 옐로우로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노란색과 노란색 배경 노란색을 누르면 글자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노란색 배경을 누르면 배경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선택이 돼서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기본 배경으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부분만 잡은 상태에서 노란색 배경 이렇게 선택해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이랑 질문할 때도 일단 학생들에게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 시간. 이렇게 세 문제를 총 2분 동안 풀고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화면을 띄워주고 타이머를 켠 다음에 시간을 주고 시간이 끝나면 랜덤하게 여러 학생을 시켜봄으로써 학생들이 핵심 문법 사항을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도 포인트 위주의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그 해당 부분을 문제로 풀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억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어법이랑 어휘 문제를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까지 2분 동안 사전도 찾으시고 어휘도 확인하셔가지고 쌤이 물어보면 쌤 미닝리스는 뜻이 이거고 미닝풀은 뜻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Make a course, make out of 무슨 뜻인지 하면 유추해 주고 어떤 게 더 적절할지 골라보세요. 네, 됐죠. 자, 이유는 무언가가 신이 나는 무언가지 그 무언가가 스스로 신이 날 수가 없어. 그렇죠. 정답. 잘했죠. 박수 일단 쳐주시고요. 저희 이 문제를 잘 푸시려면 excite라는 동사의 뜻을 잘 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요? excite. 흥분돼. 흥분되니라고 외우면 흥분. 그치. 얘는 동사로 흥분시키다로 외워야 돼요. 흥분시키다, 재미있게 해주다, 신나게 해주다 이렇게 외워야지 exciting은 재미있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그대로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답을 해보시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고유명사들이 많이 나와서 좀 안 읽힐 수도 있어요. 근데 쌤이 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 세 가지의 장소를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 본문을 읽다 보시면 그러면 write down a short definition of each place below. 아래쪽에 있는 장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세요 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브란덴부르크라는 것은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티어가르테는 뭐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뭐고 아마 쌤처럼 여기 여행을 아직 안 해보신 친구들이라면 명칭이 낯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파악이 되시거든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답이랑 이유까지 한번 말해보실 분 있으실까요? 이유까지 말하면 너무 어렵나요? 자, 정답은요? 커밍이 정답은 커밍이 맞습니다. 이유도 한번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실게요. 밤이 능동적으로 오는 거니까 커밍이 그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커밍. 맞아요. 잘하셨어요. 여기서는 너희가 자주 배웠던 with 분사 구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with 분사 구문이 오는 방법은 with가 나오고 여기처럼 the night 목적어가 나오고 얘가 목적어죠.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 분사의 형태가 나올 건데 제가 정답 한번 얘기해 볼게요. 헤드 스투드. 네, 정답은 헤드 스투드가 맞습니다. 혹시 네가 생각하는 이유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장벽이 그 특정 과거에서부터 기준 과거까지 계속 서 있었으니까 과거 완료가 쓰여서 헤드 스투드로 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쌤이 나온 김에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도 한번 정말 역사적으로 진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베를린 장벽과는 좀 이미지가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과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막 상징적인 내용도 있고 볼거리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근데 이곳에서 낙서도 이렇게 일부 쓰여져 있는 걸 본 거죠. 그럼 이제 내려가셔서 이 정도를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도 힘들고 어느 정도 본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어법 문제 설명하면서 조금 중요한 내용의 문장은 해석을 같이 해주기도 합니다. 핵심되는 문법 사항 중에 뭐 이번 과의 핵심 문법이라든지 좀 중요하게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따로 정리한 내용을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과의 핵심 문법 중에 하나는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교과서 예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수동태로 바뀌어 있어. 그럼 우리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까? 하면서 이걸 이제 시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어려워한다 하면 힌트를 주면서 조금 더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앞으로 꺼내보자. 이렇게 꺼내오고 그리고 make라는 조동사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되 make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be 플러스 pp 형태를 이용해서 be made를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이제 잘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동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make가 동사 원형 look을 취한 것과는 달리 이제 make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강력했던 그 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look은 들어갈 수 없고 다른 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게 될지 한번 맞춰보실게요. 네, 정답은 바로 to look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핵심되는 내용은 마치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처럼 PPT 자료를 만드는 것처럼 미리 캔버스로 저장한 이미지를 그냥 노션에 붙여넣기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여기서 IM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서 이거 나왔을 때 경로를 찾아서 추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역시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아무 사진이나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실제로는 미리 캔버스로 주요 문법 사항을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을 올리면서 새롭게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지우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중에 닫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물을 만한 질문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이것도 방금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먼저 캡처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답도 역시 이렇게 표시된 내용으로 캡처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거는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2학기 때부터 또 하나 수업 방식 중에 바뀐 것은 역시 학생들의 참여를 그래도 수업 시간 전체 중에 단 5분이라도, 단 3, 4분이라도 조금 넣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사실 뭐 교과서 자체만 다룬다고 하면 교과서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뭐 너의 생각을 적어봐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경험을 공유해보자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적이 많은데요. 2학기 때부터는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그걸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교과서에 있는 좋은 질문이나 아니면 제가 만든 질문을 조금 만들어서 간단하게 패들렛에 3, 4줄 정도 혹은 5-6줄 정도의 길이로라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과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인위적 원근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가 만일 사진사라면 인위적 원근법을 사용하겠니?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봐 라는 내용의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학생들 개별적으로 패들렛에 다음 시간 전까지 올려달라라고 하고요. 시간이 있으면 웬만하면 수업 중에 그 내용까지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학생들이 어디다 올려줘야 되는지도 바로 소개할 수 있게 패들렛 주소를 이렇게 준비 미리 했다가 바로 복사해서 채팅창에 알려주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모자라거나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학생들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가 수업하면서 정리하고 기록했던 내용을 다 적고 나면 그 학습지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패들렛에 올려줘 라는 숙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오늘 학습해야 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찾아본 문법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도 역시 여기에 저장을 해놓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과에서 같이 나오는 throughou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를 throughout과 through를 비교해서 잘 알아두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역시 구글 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보시면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나 아니면 이미지나 이런 곳들이 있어서요. 그것을 활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에는 thorough라는 단어와 throughout을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금방 따올 수 있는데요. 어차피 수업 자료로만 활용할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미지를 복사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카피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 이 이미지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말 메뉴로는 이미지 복사가 되겠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역시 노션에 넣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붙여넣기 과정이 없다라는 걸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바로 그런데 얘들아 throughout과 헷갈리면 안 되는 표현 중에 우리 through도 있지만 thorough라는 표현이랑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thorough까지 적어 놓은 다음에 3가지 뜻을 다 정리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throughout은 전체를 관통하는 그 기간을 통틀어서 뭐 이런 개념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근데 thorough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슷한데 얘는 사실 철저한 이런 뜻이 있어 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검색을 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미지를 하나 찾은 게 있는데요. 카피 이미지 해서 들어가 보면 워낙에 헷갈리다 보니까 우리 나무 위키에 이 내용을 등록해 놓으신 분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though, thought, through, throughout, thorough, tough, taught까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표시까지 되어 있는지는 지금 발견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이미지도 찾아서 바로바로 카피해서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에 그날 해당되는 영상의 주소를 패들렛에 올려두는데요. 혹시 시간이 남거나 마지막에 그래도 좀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꼭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유튜브 영상으로 미리 넣어놓고 같이 확인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별거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노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쯤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션을 활용한 수업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그 내용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발견한 마음에 남는 글귀를 모아서 역시 미리 캔버스로 간단히 작업해서 이렇게 커버로 넣어주고 있는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간단히 제 경험을 살려서 같이 얘기해주고 공유하고 넘어가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마음가짐을 좀 긍정적으로 하고 이제 시작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